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27일 아닙니다. 28일입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라. 귀에는 때로 살며시 녹화한다. 귀에는 종종 불운이나 일시적 패배로 위장하고 다가온다. 감사스마일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제 정말 갑자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깜짝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계획으로 해가지고 어제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통령 주재로 해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갖다가 일단 개최한다고 해서 생방송으로 한다라고 오전에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야기 좀 드리면 쉽게 말해가지고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이제 처음으로 발표된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기한이 보통 지금 6개월에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거의 이제 서울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6개월 안에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집을 갖다가 지금 팔고 싶어가지고 저에게도 정말 많은 전화가 오는데 이게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두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9억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 무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현재 미분양도 지금 쌓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억까지 주택까지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허그 내규라든지 허그 HF 지침을 갖다가 조속하게 개정을 갖다가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규제 지역 추가를 갖다 해제를 갖다가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소송 대상 지역 60곳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마 이 부분도 해제를 갖다가 풀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도 규제 지역을 갖다 아마 풀 수가 있는데 삼성 원흥지축 향동턱은 그리고 킨텍스 한류월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고양시에 있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서 아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 LTV를 50%로 완화를 갖다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규제지역과 그러니까 비규제지역 내에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에 대해서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이제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대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LTV 50%도 상당히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DSR보다는 약할 거다. 그래서 저는 LTV보다는 DSR을 갖다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두 번째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지금 불가능했는데 이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제 개선을 갖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게 될 경우에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렇게 이제 주택 대출이 없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거래에 좀 숨통이 튀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런 조치 계획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제 내년 초에 시행을 갖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발표를 했다고 해서 바로 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규제를 갖다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스마일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크게
네 가지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더 이제 주택 경기가 더 침체되고 한다고 하면 취득세라든지 또 다른 규제가 또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주택 경기라든지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금 이제 지금부터라서라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래 이축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지금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사도 가지도 않고 집 매수 문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수 문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믿기지 않겠지만 매수 문의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가 넘어가고 또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5%가 넘어가고 전세담보대출도 5% 전후가 지금 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전세나 매매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고 또 1주택자가 또 주거 이동을 갖다가 큰 평수로 또 갈아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이제라도 인식을 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발표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규제를 갖다 더 풀어야지만 이런 주택 경기가 또 살아날 것이고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무튼 기존 주택 처분 기간 연장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라든지 금융 규제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갖다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독일병정님의 세상 사는 이야기 블로그를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내용이 괜찮아서 갑자기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예상은 했지만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기상 금리 인상부터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코 지금의 규제 완화가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빨라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렇게 빨라질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꿀지는 몰랐다라고 지금 독일 병정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두고는 봐야 될 것 같다. 정확히 어느 지역을 갖다 완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앞으로 지금이 10월 말이고 10월 28일인데 아마 11월, 12월 달까지도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정말 실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은 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것 같고 2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여유를 또 여유가 또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이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상황을 또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물건을 다시 또 들어서 팔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병정님께서는 계속 언급한 것처럼 악순환의 반복이고 폭락은 계속 폭락을 못한다. 상승은 계속 상승이라는 공식은 없다. 그 와중에 정치 논리는 계속 개입이 될 것이다.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은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제동을 풀지는 않을 듯 하면서 실수요자 원칙으로 풀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거래가 망가지면서 관련 업종,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사, 인테리어, 여러 가지, 건설, 이런 상태가 지금 고사 상태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 등 많은 변수가 지금 생각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접어들어갈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갑자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지 독일병정님은 웃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지금 전혀 이런 예측을 못했는데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뜨아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 시그널을 갖다가 빨리 줬다는 것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역시 정치는 명분이다. 정치는 명분이고 부동산은 정치다.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와중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명분 싸움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또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물 한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제 오후에 부동산 단톡방은 제가 없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자료를 갖다 보내줘가지고 알게 됐는데 제가 물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발표가 됐었고 저는 한
다음 달 11월 달쯤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발표를 해서 뜨아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삼성벨트에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시는 이런 사례가 꽤 이제 만약에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당장 지금 덕은 입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에 뭐 전세 매물이라든지 매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급하지 않으면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는 이제 앞으로 이제 9억 이하의 분양가는 민간 분양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양시도 덕은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도 9억에 분양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물론 창능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간에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분양가를 갖다 책정을 할 때는 9억 이하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12억까지 확대를 갖다 했다는 것은 이제 분양가가 이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12억 이하기 때문에 많은 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숨통을 좀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그런 대책이 좋은 대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규제 지역 추가 해제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천이라든지 정말 많이 또 하락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고양시에 관심이 많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고양시는 제가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한류월드는 아마 조정 대상 지역에 풀리지 않고 묶일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아마 11월 달쯤에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제 이상이 풀려서 빗나가서 다 조정 지역 대상 지역으로 풀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데 삼성벨트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로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무주택자 LTV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DSR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DSR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생각을 좀 변화를 갖다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자 이제 취득세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택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고 뭐 주택 거래가 없다고 하면 내년쯤에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풀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 또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또 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11월 달쯤에 또 새로운 또 공시지가 또 변경 사항에 대 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감다스마일의 새로운 소식 알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 경기를 하락을 갖다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13년 동안 제가 부동산 여러 정권을 갖다가 경험해서 느낀 거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고 특히 또 내려가는 것은 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부분만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참 갑자기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를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느덧 또 주말이고요. 또 10월 마지막 째 주말 그리고 또 10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스마일은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